이 보장성 상담을 너무 잘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저축 상품을 조금 좀 쉽게 팔지? 더 나아가지 못하는 이유들 중에 하나가 사실 이게 저축 상품을 제한하지 못해서거든요. 안 팔아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근데 살아보니 설계사로서 나도 살아보니 나도 보험 소비자이다 보니 중간에 해지하게 되는 상황들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지를 해서 내가 손해를 보다 보니 이거 고객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심리적으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정리를 하면 제한하지 못하는 용기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중도 해지 리스크가 있고요. 적금 대비해서 납입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죠? 그리고 더 핵심은 이 실질 이자가 적금보다 나은 건지 모르겠는 거야. 계산해 본 적이 딱히 없거든요. 여러분, 저축 상품을 판매를 할 때 재무 상담을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좀 내려놓으셔도 돼요. 재무 상담을 어설프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용기로 제안하시는 게 훨씬 더 정답입니다. 작년 3월에 저축 상품을 제가 그때 한 600만 원 정도 체결했거든요. 그 달에. 그때 했던 방법들인데 고객님 저축은 하세요? 은행에 혹시 적금만 넣고 계시지 않으시죠? 그러니까 적금이 별로라는 게 아니야.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증권사에서는 적금 은행 싫어해요. 수익이 많이 나는 증권사 상품으로 가입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고 은행에서는 이자가 적더라도 원금 보장이 되잖아요. 고객님 원금이 날아갈 일이 없습니다 라고 해서 은행 상품이 최고라고 하고 보험회사는 복리의 비과세라고 해서 보험회사 상품이 최고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가장 똑똑한 소비자라면 이 세 가지 금융사에 각각 좋은 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증권사에서 1등 상품, 은행에서 파는 1등 상품, 그 다음 어디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1등 상품 가입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고객님한테 제안을 좀 가볍게 해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물은 단리와 복리를 이해하시는 거고 네이버 금리 계산기 그리고 상품 제안서를 들고 다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겠습니다. 자, 지금 금리가 이번에 인상이 됐어요. 7월 중순에 2.5%에서 2.75%로 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보험료의 지각 변동이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다. 금리가 떨어지면 보험료는 인상이 되고 금리가 올라가면 보험료는 떨어지게 되는 현상인데 아직까지는 제스처가 취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이 한 번 더 또는 두 스텝 정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하니 보험료에 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금리는 잠깐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 단리와 복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단리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치한 기간에 대한 이자만 주는 거예요. 1년을 10개월로 환산을 하면 첫 달에 가입한 거는 몇 개월 굴러가요? 10개월 굴러가죠. 근데 내가 3%야. 그럼 첫 달에 가입한 건 3%를 주는 게 맞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두 번째 달에 가입한 건 몇 개월 굴러가요? 9개월 굴러가죠. 그러면 2.7%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야? 맞죠? 자, 세 번째 달에 가입한 건 몇 개월 굴러가요? 8개월 굴러가죠. 그럼 세 번째 달에 납부한 금액은 2.4%만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1년에 3%라고 하면은 그 3%를 다 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중간값보다 조금 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실질 이자가 30만 원이 절대 안 되고 10몇만 원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단리의 단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은행이 별로라는 게 아니라 단리라고 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각각 좋은 걸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리는 뭐예요? 써있네, 그죠? 내 원금에 대한 이자 플러스 이자, 거치한 기간까지 다 협동해서 줄게. 대신에 초기에 사업비를 많이 떼갈 거야. 우린 보험회사 거니까. 가 복리잖아. 쉽게 얘기하면. 자, 적금 계산기를 한번 제가 두들겨 봤습니다. 월 100만 원을요. 12개월을 가입하면 원금이 1200입니다. 1년짜리 적금을 들면.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실질 이자가요. 16만 4,970원이에요. 자, 5년을 내죠. 적금을 5년을 든 거예요. 1년씩 끊어가지고. 5년을 들었을 때 이 5년치 이자를 환산하니까 원금 6천에 이자 얼마? 원금 6천에 이자가 82만 4천 원이 나오더랍니다. 내가 5년 동안 부은 돈을 예금에 고스란히 넣어가지고 이자만 5년 동안 굴려봤더니 실제 이자가 854만 원이 나오더라. 그러면 10년 차 때 똑같은 돈을 납부를 하는데 원금이랑 이자를 합산했더니 6,854만 원이 내가 찾아가는 돈입니다. 10년째에. 그런데 여기서 무서운 건 뭔지 아십니까? 뭘 과세시켜요? 이자 소득세가 과세가 되죠. 15.4%. 여러분 주식이나 펀드나 적금이나 뭐든지 이자가 있죠. 그럼 그 이자는 내 소득이 아니에요. 이자도 내 소득인 겁니다. 그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연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다 소득으로 잡혀요. 내가 만약에 번 돈이 1억이야. 근데 이자를 2천을 벌었어. 그럼 2천이 얹어지는 겁니다. 그럼 1억 2천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1억을 벌었어요. 그럼 거기서 비용 처리가 됩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런 상품을 가입해야 되는 거예요. 소득이 많고 이자 소득이 많이 나오는 사람일수록 건물주 월세 받는 사람일수록 이런 걸 가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소득이 만약에 그러니까 건물도 없고 금융소득도 없어. 조금 고달퍼. 고달프면 뭘 해야 돼요? 돈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적금은 넣지 말고 이것만 가입하세요 라고 하면 중도 해지 리스크가 너무 크죠. 그래서 분산 투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실제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여력이 100만 원이라면 쪼개서 납부를 하시면 된다. 왜 적금보다 이런 상품에 고객들이 열광하는지 제가 고객님 눈앞에서 계산기로 두들겨 드리겠습니다 하고 계산기를 두들겨 주시든 이걸 그대로 보여주시든 오랜만에 내 고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고 다시 한번 줄일 수 있는 게 있다면 줄이고 점검받고 싶다고 합니다. 나는 분명히 가입시킨 적이 없는데 고객은 이미 누군가에게 가입을 했더라. 이런 상품들은
다 뺏겨요. 여러분들이 가입하라고 얘기 안 해도 누군가는 가입하라고 얘기를 한다고. 여러분들 이런 상황 맞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갑자기 고객이 50만 원짜리 막 가입돼 있는 거야. 너무 서운하더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 문제인 거지. 제한하지 않은 내 문제. 거절당해도 괜찮습니다. 제한을 하셔야 거절도 존재하는 거고, 내 스스로를 거절하고 제한할 고객이 없다고 단정 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없다면 성취도 없고, 용기가 없다면 거절 또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셔야 되는 거는 용기라고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자, 연금 포인트를 딱 한 가지 기사로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그 보험개발원에서 만든 자료가 있어요. 그걸 제고. 자, 되게 무서운 말이죠. 미국에서 연구를 했는데 70년대생이 최대 140살까지 살 수 있대요. 대박이죠. 지금 이분이 기네스에 이제 등재되신 분인데 125살까지 사셨대요. 125살. 뭔가 140살까지 산다 그러면 기뻐요, 아니면 걱정돼요? 걱정을 파셔야 된다고, 여러분들은. 그렇죠? 이거 진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당장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나이가 들수록 행복해지는 거겠죠. 근데 140살까지 산다면 나이가 들수록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연금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보험 설계사의 신뢰를 복리로 굴리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설계사, 똑같은 상품, 똑같은 지식. 그런데 고객의 반응이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주어가 나에서 너로 말할 줄 아는 설계사가 돼야 돼요. 주어가 나에서 고객이 될 줄 아는 설계사. 저는 이런 거 잘하고요, 저런 거 잘하고요, 저 이런 거 막 자기 자랑만 해. 자기 어필만 막 해. 고객이 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들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뭘 잘합니다, 뭘 잘합니다, 뭘 잘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저로 인해서 당신이 어떤 혜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저를 인해서 우리 고객님들이 이런 혜택을 받아가셨고, 이런 혜택을 통해서 고객들이 저를 이렇게 생각해 주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엄연히. 그러니까 고객들이랑 상담을 할 때 주어가 나면은 고객도 안 들리죠. 주어가 고객인 설계사가 상담을 기본적으로 잘 하게 된다. 자, 일 잘하는 설계사들의 특징, 여기도 계십니다. 제가 느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챗GPT 같은 설계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챗GPT한테 왜 물어봐요? 답을 뭔가 주죠. 근데 GPT가 진짜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답을 주고 그 다음에 생각을 또 줘. 그래서 자꾸 내가 새로운 질문들을 계속 하게끔 만들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줘. 뭐 부동산 증시에 대해서 알려줘. 부동산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됩니다. 혹시 이런 것들을 답변해 주신다면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려볼게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설계사도 똑같다니까? 영업하는 사람들 다 똑같아요. 고객이 어떤 질문을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고객이 나한테 이걸 왜 물어봤지? 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주는 사람. 이걸 도대체 왜 물어봤을까? 라고 하는 걸 살펴주는 사람. 무슨 말이냐? 자, 고객이 보험금 관련해가지고 어떤 문의가 왔습니다. 제가 병원을 갔는데 서류를 어떤 걸 떼야 될까요? 라고 질문들을 많이 고객들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서류 이것저것 떼시고 이거 떼시고 나면은 그 서류를 저한테 주시면 제가 청구서 작성해서 접수까지 해드릴 거고요. 접수하는 과정에서 보상 담당자 연락처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 담당자 연락처가 받게 된다면 저한테 미리 보내놔 주세요. 만약에 분쟁 사유가 생기면 제가 해결해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까지 말하는 사람. 근데 여기까지 못하는 사람은 일이 꼭 생겨야 그 다음 말을 해. 일이 꼭 생겨야. 또는 고객이 병원을 갔대. 병원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해. 그럼 고객님, 제가 지금 병원 가셨으니까 보험금 청구서를 알려드릴 거고 팩스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고객들이 도대체 이걸 왜 물어봤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는 설계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업은 진짜 공평한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설계사로서 가질에 대한 어떤 제가 판단을 할 입장은 아니지만 어떤 기준을 잡는다면 본전치기 하려고 하는 설계사분들이 있어요. 본전치기. 그러니까 본전 찾기만 하려고 하니 본전이 그 사람의 맥스인 거야. 그 사람이 최대인 거죠. 본전만 찾을 만큼만 노력하는 거야. 본전 찾을 만큼만.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뭐 이거까지 뭐 굳이 뭐 내가 뭐 이렇게까지. 나 이 정도 했으면 뭐 됐으니까 뭐. 그러니까 본전만 찾으려고 하면은 그게 그냥 맥스가 돼버리는 거죠. 한계를 어떤 초월하거나 벗어날 수 있는 행동들이나 공부 연습을 안 하게 돼요. 이 정도만 벌면 되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니까. 라고 하는 기준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말을 제가 인용을 해왔는데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해요. 그죠? 여러분들 돈 많이 벌고 싶으시죠? 저도 많이 벌고 싶어요. 몇 억씩 벌고 싶어요. 한 달에. 마음 같아서는. 그렇다면 딱 세 가지 뿐입니다. 영업과 사업과 투자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그런데 자존심은 지켜져야 하고요. 사업은 위험하다고 하고 투자를 할 돈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고 싶다고 해요. 여러분, 빈부격차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빈부격차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나의 어떤 안 좋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나한테 어떤 악재들이 겹쳤지만, 나한테 고객이 갑자기 해지돼서 내가 속이 아프지만, 갑자기 내 개인사로 어떤 일이 생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빈보다 멋있게 살겠다. 원빈보다 잘생겨지겠다는 게 아니라 원빈보다 멋있게 살겠다. 지금부터라고 하는 말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늦었대. 이제부터 공부하려고 하면 늦었대. 상관없어. 지금부터라도 다시 하겠다. 라는 생각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히오프 월간 이슈 이렇게 마무리할 거고요. 지금 11시 5분인데요.